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15만 2,742원입니다. 15만 2,000 742원입니다. 742원. 추가 매수를 하셨네요. 예, 네. 한 1% 정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추가 매수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굳이 했다 생각이 들고요.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비중으로 따졌을 때 1% 정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1,000만 원치 샀으면 1,000만 원치를 사줘야지 추가 매수 효과가 조금 극대화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함부로 그냥 돈 좀 생기면 그냥 조금만 더 사볼까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살만 점점 불어나게 되는 거지 전혀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기다렸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떨어졌으니까 대충 막연하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좌가 점점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알고 추가 있습니다. 매수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결국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반기에 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쁜 기업까지는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악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밀려 내려온 그런 경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올라오질 못할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올라갈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올라가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올 하반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아주 무거운 종목이, 강력한 종목이 올라가는 건데,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약 바이오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하반기에는 강할 것이다,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셀트리온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부르는 그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개 중에서 제일 탄력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탄탄하게 빵 치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것도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밑으로 훅 빠져가지고 손실률이 굉장히 커져 보이는 그런 약간 착시 효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75,000원대, 6만 원대 이상에서는 뭐 충분히 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아직까지는 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봐도 경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중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락하는 게 멈췄다라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그때가 저는 추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은 7월, 그리고 느리면은 뭐 한 8, 9월쯤에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올 하반기 거의 날이 추워질 때쯤, 그때쯤 돼가지고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올 여름이 끝날 때쯤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 보니까 거의 한 바닥에 한 7만 원 조금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을 기억하시고 여름 때쯤 예. 추가 매수할 계획을 짜신 다음에,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만 원 생각하지 마시고 그쯤 돼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가격을 정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점쟁이 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 데서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고, 7, 8월쯤 되면은 바닥을 잡는 신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나왔을 때가 얼마가 됐든지 그때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가 얼마인지는 그때 돼서 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올해는 매수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를 점쟁이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데, 전 점쟁이가 되기 예. 싫습니다. 전 전문가로 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CS 윈도, 어떤 거요? CS 윈도요. CS 윈드요. CS 윈도, 예. 네. 54,600원에 30%. 54,600원에 30%요. 예. 뭐 일단 지금 뭐 주가가 빠져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실 텐데, 이거는 살 이유가 없는 기업을 사서 괜히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CS 윈드라는 기업이 좋냐 나쁘냐를 따졌을 때는 좋은 기업 맞아요. 실적도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을 했어요. 600억대부터 해서 1200억대까지 영업이익이 2배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어떻냐라고 했을 때 주가는 10,000원이었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10배나 올라왔어요. 실적은 2배 올라갔는데 주가가 10배가 올라갔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겁니까? 적게 올라간 겁니까? 많이 올라. 예, 벌이는 2배밖에 안 올라가는데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주가는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영업이익은 몇 배가 올라갔다고요? 2배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2017년의 주가에 비해서 3, 4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7,000원이었던 주가가 3, 4배 올라갔을 때 37에 21에서 21,000원 또는 4배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47에 28에서 28,000원, 3만 원가량이 얘가 실적이 올라간 걸 반영하는 수치가 될 텐데 그거보다도 지금은 한참 비싸요. 그러니까 거품이에요. 이 거품을 지금 사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거품은 꺼질 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맥주도 그렇잖아요. 맥주가 우리가 쫙 부었는데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맥주를 붓지 그냥 막 콸콸콸콸 붓는 사람 없어요. 그죠? 거품이 꺼질 때까지 그냥 냅둬야 되는 기업을 자꾸 이걸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추천하고 있기도 하고 사고 있기도 하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CS 윈드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재료가 있다면은 실적하고 상관없이 올라갈 텐데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라던가 풍력발전에너지 이런 쪽들의 이야기들이 쏙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탈원전 백지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이 아니야. 원전도 신재생인 것 같아. 이것도 친환경인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재료도 별로 안 남아있는 기업. 그러니까 주가만 남아가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다가 결국은 2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사서 고생을 하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거를 사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답 없는 기업을 갖고 있다는 거고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마세요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전략 자리는 46,000원짜리가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가져가도 괜찮지만 가져가서 본전까지 노려봐도 괜찮지만 저기가 무너지면은 아이고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럼 46,000원 무너질 때 손실이 좀 나더라도 어쩔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사서 내가 고생한 거지 뭘 내가 손실 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46,000원이 무너지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본전이 아니더라도 52,000원에서 51,000원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전까지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4만 원짜리, 4만 6,0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이런 기업은 갖고 가지 마라, 다신 사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추가매수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제 말의 뜻을 이해했다면 추가매수라는 질문이 안 나왔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하나금융지주 47,700원에 50% 보유 중인데, 네. 네, 저는 나름대로 이게 안전주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네. 보유 비중을 높여놨는데, 네. 이게 오늘도 그렇고 요 최근에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적절한 순간에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47,700원에 50%요. 네, 47,700원은 50%요. 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누구한테 함부로 말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밉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나름대로예요.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내 나름대로니까 물려 있는 거예요. 네,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탄탄하고 안전한 기업이고 안전한 상황이고 안전한 가격이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내가 보기에 나의 시야로 봤을 때 나의 수준으로 봤을 때 나의 지식으로 봤을 때라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기 위해 태어나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뭐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처음 한 게 주식이었습니까? 아니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게요. 주식이라고 하는 이 시장은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 TV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그죠? 네네. 저희가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노동생활이에요. 근데 노동과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봤자 거기서 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막 자꾸 따끔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다른 시장입니다. 아예 다른 곳입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탄탄한 기업이다. 뭐 재무제표를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영업이익도 잘 늘어나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뭐 금리 올라가면 앞으로 대출 이자도 많이 받을 거고 좋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네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도 될 것 같고 실적도 좋은 것 같고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더 사도 되겠다. 많이 사도 되겠다 해서 47,700원 이렇게 올라온 고가에 사셨거든요. 네. 근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이라는 게 있고요. 시청자님이 네.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떨어지게 돼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잘 보세요. TV를 보고 계시면요. 지금 까만 선을 그려놓은 데가 시청자님의 매수가거든요. 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금융지주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까만 선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강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저 위에서 어떻게 돼요? 이 부근쯤 되니까 까만 선 저 부근쯤 되니까 네.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TV를 못 보고 있어요. 네. 아, TV를 못 봐요? 나중에 네네. 집에 가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얘가 네네. 53,000원대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은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온라인 강연에서 어제 설명해드렸는데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하고 손바닥을 쫙 마주치고 손바닥을 쫙 마주치고 손바닥을 쫙 마주치고 그 다음에 손을 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손 때릴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뺨을 때리면 어떡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죠?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지금 47,800원까지 올라가면 떨어지구나. 올라가면 떨어지구나 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이 자리에 왔을 때 사고 싶어질까 팔고 싶어질까요?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시청자님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산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49,000원까지는 생각하고 들어갔던 그러니까요. 건데. 그 찔끔 먹겠다고 우리 엘리베이터로 치면 그 10,000원인데 내 하나 정도 타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발 들어갔는데 어때요? 띠 하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한다고 그런 네. 고생을 하시냐는 거죠. 얘는 반대로 밑으로 25,000원까지 내려가면 올라가는 기업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25,000원까지 25,000원까지 내려가면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얘한테 완전히 수혜일까 했을 때 뉴스 한번 보세요. 지금 연체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금융지주요. 네. 대출을 해줬는데 연체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 빌려줘 놓고 돈을 못 받고 있고 돈이 떼일 네. 가능성이 생겼는데 회사가 안전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코로나 때 대출금을 네네. 막 늘려놨는데 그게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빌렸을까요? 힘든 사람들이 빌렸을까요? 힘든 사람들. 맞아요. 그러면 힘든 사람들이 네. 빌렸으니까 연체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높아져요. 그런 걸 이렇게 비싸게 사셨다고? 아이고야,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생각 한번 네네. 해보자는 건데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금융지주는. 그래서 네. 고가에서 주가 변동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시청자님처럼 나름대로 분석한 사람들이 싼지 비싼지 생각 안 하고 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은 여긴 내려갈 자리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장기 보유도 안 되고 아무것도 네. 하지 마시고 본전 정리하시고 네. 다른 종목을 나름대로 말고 제대로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